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 결론을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4시에 이제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그 김기식 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질의한 부분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와 함께 과거 유사 사례 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었죠. 이 질의서에는 남은 후원금을 더미래 연구소에 기부한 이른바 셀프 후원, 이것이 가능한가? 피감 기관의 돈으로 가는 해외 출장 가능한가? 해외 출장의 보좌진과의 동행 가능한가? 또 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 질문이 포함이 됐는데 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르면 오늘 안으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그 선관위가 국회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치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회장, 이사 등으로 있는 간부에 어떤 거금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결과가 청와대가 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논란 중에서도 특히 후원금 기부 여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셀프 후원이라는 부분이 제일 쟁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선관위가 이미 그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 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야권이 현재 지금 김 원장을 지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지금 야당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당시 김 원장은 이 기부 전에 선관위에 후원의 제한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 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김 원장은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한 거고 이를 두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그 위법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의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법령의 해석을 놓고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김 원장과 야당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 원 후원, 셀프 후원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조계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뭐 청와대가 선관위에 물어봤던 질문이 이거잖아요.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시민단체와 비영리 법인에 그 기부하는 게 적법한가? 정치자금법에는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규정이 있는데 21조 1항 2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원회를 해산할 때 자녀 재산을 인계할 정당이 없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남은 후원금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더 미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기식 원장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 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단순 공익법인, 뭐 사회시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김기식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김 원장이 그 기부받은 정치 자금을 그 재기부한 것이 다시 기부한 거죠. 다시 기부한 게 뭐 부정한 용도나 뭐 사적 경비를 지출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김 원장의 고액 강자로 또 수입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을 표방하는 더미래 연구소 얘기인데요. 김기식 의원은 2015년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피감기관에 소속돼 해당하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고액 강좌를 개설해서 수익 사업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공익법인 제16조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이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한 객관적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현행법이 규제 대상을 놓친 탓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과연 적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선관위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가 일단락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일부에서는 선관위 결론 이후에도 논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명시한 객관적 위법을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청와대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청받은 선관위는 법 해석의 최종 기관이 사실상 아닌 것이죠. 이 외유성 출장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판단할 권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상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죠. 예. 이 객관적 위법 여부는 검찰의 수사 기소 그리고 또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관위의 판단은 유권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김기식 원장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에다 이제 해석을 맡기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선관위가 결정을 내린다면은 청와대도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하는 그래야 상황이 되겠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법성이 있다면 김기식 전 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자진 사퇴의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13일에 하나라도 위법성이 있으면은 뭐 사임을 시켜야 할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만일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로 어떻게 보면 재검증까지 하고도 김 전 원장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이 좀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 또 김 원장 논란이 위법이 아니라 적법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발언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관행 그리고 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김 원장이 사퇴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그때 가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김기식 원장 그런데 지인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일단 뭐 한 언론에서 일단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김 원장이 이제 지인에게 사퇴 의사를 내비치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요, 이 김 원장은 일부 지인들에게 매우 힘들다며 이 답답한 마음을 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압박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김 원장의 친정 격인 이 참여연대에서도 이 비판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적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김 원장은 한 신문사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요. 예. 하지만 이제 금감원측은 이 김 원장과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김 원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 보낸 적 없다. 예, 이거.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날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뭐 야권 같은 경우에는 김기식 원장 논란에다가 또 지금 김경수 의원 의혹까지 그렇죠. 묶어서 강하게 대여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런 판단해야 될 문제지 댓글 공작 문제로 어설프게 덮고 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듭니다. 위법이라면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일이지 이게 무슨 해임도 아니고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김기식 지키기가 국민 저항에 직면해 있다. 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한국당에서는 댓글 조작과 김기식 논란으로 야권이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 다른 야당에게도 회동을 제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악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조속히 김 원장 거취를 결론 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김 원장 자진
사태설이 계속해서 이른바 정모지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지금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피로도가 쌓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김 원장이 주변 지인에게 앞서 문승지 기자가 말했듯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는데 뭐 진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또한 이 사건에 쌓인 피로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김기식 원장은 오늘도 공식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감원 내부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금감원 내부는 지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전임자인 최응식 전 금감원장도 낙마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의 김기식 원장도 여러 구설수에 좀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금융업권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소소한 일정들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이지만 금감원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자신에게 집중된 세간의 시선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한 직후 숨가쁘게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 일정 한번 보실까요? 10일부터는 업권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16일에는 저축은행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17일 내일은 베트남 재무장관과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감원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김 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익명 게시판 앱에는 김 원장이 사의를 밝히는 것이 옳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비를 지출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김 원장의 고액 강자로 또 수입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을 표방하는 더미래 연구소 얘기인데요. 김기식 의원은 2015년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피감기관에 소속돼 해당하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고액 강좌를 개설해서 수익 사업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공익법인 제16조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이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한 객관적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현행법이 규제 대상을 놓친 탓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그 선관위가 국회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치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회장, 이사 등으로 있는 간부에 어떤 거금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결과가 청와대가 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논란 중에서도 특히 후원금 기부 여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셀프 후원이라는 부분이 제일 쟁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선관위가 이미 그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 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야권이 현재 지금 김 원장을 지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지금 야당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당시 김 원장은 이 기부 전에 선관위에 후원의 제한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 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김 원장은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한 거고 이를 두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그 위법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의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법령의 해석을 놓고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김 원장과 야당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 원 후원, 셀프 후원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조계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뭐 청와대가 선관위에 물어봤던 질문이 이거잖아요.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시민단체와 비영리 법인에 그 기부하는 게 적법한가? 정치자금법에는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규정이 있는데 21조 1항 2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원회를 해산할 때 자녀 재산을 인계할 정당이 없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남은 후원금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하. 이 더 미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기식 원장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 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단순 공익법인, 뭐 사회시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김기식 전 원장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김 원장이 그 기부받은 정치 자금을 그 재기부한 것이 그렇죠. 다시 기부한 거죠. 그치, 예. 다시 기부한 게 뭐 부정한 용도나 뭐 사적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 결론을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4시에 이제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그 김기식 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질의한 부분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와 함께 과거 유사 사례 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었죠. 예. 이 질의서에는 남은 후원금을 더미래 연구소에 기부한 이른바 셀프 후원 이것이 가능한가? 피감 기관의 돈으로 가는 해외 출장 가능한가? 해외 출장의 보좌진과의 동행 가능한가? 또 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 질문이 포함이 됐는데 예. 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르면 오늘 안으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